안녕하세요. 목동한 치과의 안상훈 원장입니다. 치과는 주로 충치치료를 많이 하지요. 이 충치 덕분에 많은 치과가 먹고 살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오해 마세요. 그래도 전 여러분들이 충치가 많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하튼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충치가 더 많이 자주 생긴다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치는 사람을 봐가면서 생기는 것일까요? 충치가 안 생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칫솔질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음식 중에서도 유난히 충치가 많이 생기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충치가 잘 생길 수 있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충치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충치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치아가 산성 환경에 노출이 되면 생기게 됩니다. 치아가 산성 환경에 노출되는 방법은 구강 내에 산성이 될 수 있는 물질이 들어올 때인데요. 우선 음식물들은 밥이나 밀가루와 같은 탄수화물이 있고요. 초콜릿이나 사탕과 같은 당분이 있습니다. 맛있겠어요. 제가 지금 감량을 하고 있어서 음식 얘기하면 먹고 싶어집니다. 탄산음료 나 이제 오렌지 주스 같은 그 자체가 산성인 음식들도 있고요. 음식이 분해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우선 탄수화물 중에서 한 종류인 다당류가 분해가 되면서 단당류가 됩니다. 이 당당류가 이제 그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은 결국 산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면서 단당류가 되면 그 다음에 입안의 세균에 의해서 산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우리 몸은 이런 당분을 분해해서 결과적으로 포도당이라는 형태로 만든 다음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음식은 충치를 일으키지 않아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고 치아 주변에 남아있는 음식이 결과적으로 충치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충치를 유발하는 단당류와 그 단당류가 구강 내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로 충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한치과협회에서는 충치 유발지수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옆에 부지런하죠? 치과 의사들은 매년 한 80만원 정도 되는 회비를 내는데요. 그 돈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했는데 이런 것들도 만들었네요. 전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응원합니다. 이 충치 유발지수는 음식에 들어있는 당류의 양과 음식이 구강 내에 얼마나 남아있을지에 대한 정도를 측정해서 1에서 50으로 수를 냈습니다. 숫자가 클수록 충치가 더 잘 생길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럼 한번 이 충치 유발 지수를 볼까요? 하나씩 순위대로 보면서 한번 어떤 음식이 충치가 잘 생기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 음식들을 볼 때 당분의 양과 치아에 얼마큼 끈적하게 붙어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총 20개의 음식 중에서 20에서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들입니다. 우선적으로 마가린, 버터, 지방이 있지요. 동태찌개, 맛있겠습니다. 쇠고기찌개나 어묵도 맛있겠네요. 이런 음식들에는 탄수화물이나 당분의 비율이 낮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김치, 고사리 이런 음식들은 섬유소를 가지고 있어서 음식을 먹는 행동으로 인해서 치아 주변의 이물질을 오히려 깨끗하게 제거해 줄 수 있어요. 깍두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음식은 탄수화물의 양이 적기도 하지만 구강 내의 음식물이 오래 절유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충치 유발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근데 이거 뭐죠? 생각보다 콜라가 10 정도밖에 안 되네요. 콜라는 당분이 매우 많은 음식이긴 하지만 구강 내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금방 목으로 넘어가기 때문일 거예요. 요구르트의 경우에는 콜라보다 점착성이 있기 때문에 끈적끈적하죠. 때문에 더 높은 점수를 받았네요. 이해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상위권인 11위에서 3위까지를 한번 볼까요? 우선 초콜릿이 있습니다. 당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아래로 내려가면은 인절미, 사탕, 과자.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치아에 오래 붙어있는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인절미는 다당류인 탄수화물이 많이 있는 음식인데 치아 표면에 엄청난 힘으로 붙어있게 돼요. 다당류가 단당류로 분해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게 하거든요. 엿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다 맛있어 보이네요. 자, 그럼 대망의 1위와 2위를 한번 볼까요? 짜잔! 바로 캐러멜이 38점으로 2위가
젤리가 48점으로 1위를 했네요. 축하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단당분 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치아에 오래 남아있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위에 말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음식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인데요. 오늘 집에 가서 갖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분해되면서 얼만큼의 당분이 생성될 수 있는지와 치아에 얼마나 오래 남아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음식이 치아에 얼마만큼의 충치가 생기게 할지 알 수 있어요. 아, 먹기도 바쁜데 그런 생각할 시간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배가 고파서 먹을 걸 보면 생각 없이 먹을 것 같아요. 사실 충치 유발 지수가 높은 음식을 자주 먹어도 올바른 칫솔질과 치실 그리고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충치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높은 점수의 음식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정말 열심히 칫솔질하고 치실을 합니다. 비록 저는 못 먹지만 여러분들은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이런 높은 점수의 음식을 먹을 때는 다른 때보다 더 꼼꼼하게 칫솔질을 해주세요. 아니, 매번 꼼꼼하게 해주는 게 더 좋죠. 이상 여러분들이 충치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안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